과거부터 리플사의 경우는 XRP를 통한 새로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약식 판결 이후 그 노력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보입니다. 이제 크립토 마켓의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을 뛰어넘으려는 준비가 된 것일까요? 이더리움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던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비트코인은 지난 2주 동안 29,000에서 3만 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서 비트코인 고래들의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 이 거래 움직임은 가격 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래스노드가 다양한 온체인 실체의 잔고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이제 고래가 최근 몇 주 동안 거래소와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한 그룹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래소로 유입된 고래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무려 41%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중 82%가 넘는 고래의 자금이 바이낸스로 유입이 됐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이같이 활동적인 고래들 중 다수가 단기 보유자로 분류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4월 중순 비트코인 시장이 3만 달러를 돌파하려는 첫 번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그룹에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6월 중순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그러나 6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두 번째로 3만 달러까지 상승하자 패턴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고래들 즉 비트코인을 100개 이하로 보유한 고래들의 경우는 지난 한 달 매도세 자체가 둔화되었습니다. 반면 고래들 즉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대형 고래의 매도와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의 축적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이죠.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고래의 장기적인 행동을 조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고래들의 총 잔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2021년 초 공급량 의 63%를 차지했던 고래들이 이제는 46%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에는 ETF 상품과 그레이스케일의 GBTC, WBTC와 기업 보유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크 인베스트 등과 같이 이제 중앙화된 대형 보유자와 거래소를 포함한 것인데요. 비트코인 고래들과 거래소 간의 거래에서 비트코인만 분리해 보면 지난 5월 30일 이후 고래 총 잔액이 25만 5천 BTC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은 거래소로 이동했고 이는 역사상 고래들이 가장 많은 매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글래스노드는 고래들 내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30일 동안 각 하위 모집단의 공급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로 10만 BTC 미만의 고래 잔고는 6,600 BTC가 증가를 했고 10,000개에서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고래의 잔고는 49,000 BTC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000개에서 10,000 BTC의 고래 잔고는 약 33,800 BTC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 고래 그룹에서 지난달 8,700 BTC가 순 감소를 했습니다. 보유 수량에 따른 고래 무리들의 움직임은 극단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고래들의 유출입 증가량은 몇 달 동안 중립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래들이 거래소로 보낸 25만 5천 BTC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총 잔고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거래소 또는 고래 내부 간의 거래량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래들이 내부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는데 글래스노드는 이것을 고래 셔플이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전체 수치를 보면 고래들이 최근 비교적 중립적인 변화를 보인 것 같지만 이 거래소를 통한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시사할 수 있겠죠. 이 고래의 움직임, 특히 거래소에서 활동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 비트코인 랠리 동안 거래소들이 거래소로 보낸 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제 양적으로는 이를 16,300BTC에 달하게 됩니다. 고래들은 거래소 유입량의 41%를 차지했고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루나가 붕괴했을 때와 FTX 파산했을 때보다 높습니다. 이 루나가 붕괴했을 때는 39%, FTX가 파산했을 때는 33%였는데 고래들이 거래소로 BTC를 보내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죠. 이제 지난 5년 동안 거래소로 유입된 고래의 순흐름은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대략 5,000 BTC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과 7월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량은 줄곧 1일 4,000에서 6,500 BTC 사이로 비교적 높은 유입량을 유지하였는데요. 이 글래스노드는 고래의 순흐름과 글로벌 거래소 순흐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고래들의 행동, 즉 강한 유입은 시장의 기타 플레이어들 적당한 유출을 선호하는 이런 플레이어들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도 주시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BTC가 바이낸스로 약 82% 유입됐다라는 점입니다. 코인베이스는 6.8%, 기타 거래소는 다 합해서 11.2%를 그친 걸 보면 이 바이낸스가 제소를 하든 제소를 당하든 이 선호도가 엄청나게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는 7월 상승 중에 고래 자금의 약 34%가 바이낸스로 유입이 됐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바이낸스의 지배력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고래가 현재 거래소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됐고 이와 함께 글래스노드는 이러한 고래의 대다수의 거래소 활동이 단기 보유자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언급 또한 하였는데요. 이 거래소 자금 유입 가운데 단기 보유자의 지배력은 지난 5년 동안 장기 보유자 수준보다 훨씬 높은 82%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장기 보유자의 경우는 통상 55에서 65%의 지배력을 나타내는데 이보다 약 20% 더 높은 82%를 나타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거래소 활동이 단기 보유자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즉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가 리플과 SEC 간의 약식 판결 소송 이후 단기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크립토 마켓에 이런저런 소식들 크고 작은 소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2021년 그리고 더 나아가선 2017년과 같은 불장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잠시 동안 조금 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고래들은 뭐 이제 크고 작은 돌고래들이나 이제 대형 고래들의 손바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개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났을 때 축척을 하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히 대형 속보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부터 리플사의 경우는 XRP를 통한 새로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약식 판결 이후 그 노력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보이는데요. 이제 크립토 마켓의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을 뛰어넘으려는 준비가 된 것일까요? 이더리움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던 이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원장 레이어 2 플랫폼 인보드는 이제 1년의 업데이트 진행 상황과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버노드의 경우는 훅스를 통해 XRP 레저 에코시스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져오려는 레이어 2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플랫폼은 고급 기능으로 XRP 레저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숙련된 개발자 팀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업데이트에서는 에버노드는 세계의 후크 감사가 잠정적으로 8월 중순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은 다른 XRP 레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확인하기 위해 리플의 서류 및 자금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는 에버노드 팀은 이제 노매드 계약이 예상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은 베타넷에서 이제 지속되지 않아 개발팀이 버그와 개선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곧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궁극적으로 이제 104명의 베타 호스트에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업데이트는 XRP 레저를 위한 레이어2 플랫폼의 복잡성과 철저한 테스트에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또한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에버노드 팀의 헌신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버노드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면 XRP 개발자들은 이제 XRP 레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계약 구축 및 배포하여 이제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사용 사례 및 응용 프로그램을 열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XRP 레저는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스마트 계약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분산 금융 즉 디파이에 상당한 견인력을 얻었다. 생태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부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사의 경우는 XRP의 생태계를 확장시켜 오려는 노력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SEC와의 소송 속에서도 미국 내 사업만 중단을 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사업 확장을 하였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나온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입 소식은 XRP 생태계에 있어서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꿈쩍하지 않은 XRP의 가격 속에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또 한번 리또속을 외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렇게 다른 코인에 나왔다면 두 자릿수 대의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리플 XRP가 이번 연도 말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가져다 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중립 단계 나타내며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52포인트 나타내며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2023년 크립토 마켓을 기대하면서 2024년 4에서 5월경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한다면 가장 잘 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가장 가까운 반감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전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의 코인 가격을 보면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명확한 흐름이 존재했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하반기에 훨씬 얄팍하게 상승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가격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자산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테크주 기술주들과 그 흐름을 같이 했고 그 해의 이슈마다 페어되는 자산이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자산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은 철저히 자체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등 비트코인 생태계를 만들어낸 이슈가 가격을 움직이면서 1월 초 2만 달러도 안 되던 비트코인이 3만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2019년 8월에서 2020년 8월 1년간 비트코인을 매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수수료만 거래소에 내고 큰 수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3,700만 원 아래에서 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반감기 전후로는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타임라인을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차 불장이 온 거죠. 비트코인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은 2020년 12월 중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끝나고 7에서 8개월째부터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불장이 오기 전까지 철저히 사 모아야 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자꾸 시즌이 아닌데 매수 매도하려고 하니까 잃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할 때이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7에서 8개월은 지나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매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에 비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플랜 B가 말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반감기와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의 흐름으로 다음 반감기 이후 최고점은 20에서 30만 불 수준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보게 되면 50만 불도 가능할 것 같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의 비트코인 다음 고점이 20에서 30만 불입니다. 그때쯤 매도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계속 마이너스였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생겨서 10% 수익만 나도 팔아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걸 참고 불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 4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불장은 또 반드시 옵니다. 그걸 기다려서 매도하는 사람들은 엑시트를 하는 것이고 못 기다린 사람은 또 물려서 4년을 보내야 할 것인데요. 현재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완벽한 시기에 감히 투자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